네, 오늘은 큐브로 준비했는데요. 큐브 속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천지인데요. 바로 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신천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서 강력 대응에 들어간 상황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감염병법 위반뿐만 아니라 살인죄, 상해죄 등을 적용해서 고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자체들마다 다 총 어디에서 저희가 이걸 좀 나눠서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라는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저에게는 놀라운 그런 사안이었는데 지자체 등들의 어떤 법적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볼까요, 변호사님? 네. 네, 일단은 지자체들이 지금 정부를 통해서 넘겨받은 예. 신천지 측이 제공했다는 명단 내 내용들을 실제로 자신들의 이제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들과 확인을 해봤을 때 일치하지 않거나 예.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의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신천지 집회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한 2주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었죠. 네.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요. 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제 감염법 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예.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게 하는 법률을 근거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예. 서울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 예. 네. 상해죄로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요건이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놀라셨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예.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 살인죄라고 하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죄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살인죄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것이 살인죄로 인정이 되려면은 예. 이것이 사람이 직접 죽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부작위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예,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귀라는 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귀라고 하고요. 예. 부작위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예. 그 행동만 했으면 그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안 해서 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을 이제 자귀라고 하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그 행동을 자귀로서 실제로 한 거랑 동일하게 형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예. 사건이 있었죠. 예. 이준석 선장 그 당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예.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먼저 퇴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 상황에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적시에 다 대피를 시켰다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도망갔단 말입니다. 예. 이건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에 빠진 뭐 어린 조카를 예.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일부러 이제 구하지 않아서 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로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와 살인죄로 이 신천지 지도부가 처벌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살인죄나 상해죄를 부작위범으로서 인정하는 데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한 헌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 부분만 했더라면 이런 살인이나 상해의 발생이 안 됐을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각각의 단계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예. 또 당시에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예. 배에 갇힌 승객들이라든지 예. 물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이 예. 그 사람의 부작위가 자기가 개입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근데도 그 사람이 그거를 알면서도 했을 경우에 살인이나 부작위 상해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오죽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겠냐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또 정치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 동의한 것과는 별개로 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작위의 살인죄에 대한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예. 적용이 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제 한 명의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네. 검토를 못 하시진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살인죄라는 명목하에 이제 고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시장으로서의 강력한 의제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예. 신천지 쪽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해가지고 계속 명단 허위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 반복된다면은 예. 이것은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거의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상황 아닙니까? 예. 당연히 엄정한 수사와 처리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결국은 살인, 예. 그렇죠. 살인까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상해에 이른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압박으로서 신천지 쪽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면은 예.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에 이르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서 처벌할 만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예. 이제 국민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리적인 정치한 검토를 떠나가지고 그런 고발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신천지의 주장은요,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됩니다.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우린 협조를 해왔고, 마녀 사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3시에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좀 어떤 주장들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뭐 아마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비협조와 예. 이제 협조를 안 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천지 측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예. 자신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방역에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수준이면은 제가 봤을 때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명단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은 왜 발생을 했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협조할 것이고 어떻게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자기들이 할 것인지를 밝혀야지 예.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냥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마나한 발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측에서 2번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걸로 네. 온라인으로 그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직접 입장을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이건 이제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장소가 예정돼 있는 곳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대변인이 나와서 하던 입장만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또 배경은 무엇일까?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지금 잠적설, 도주설 이런 것들이 돌았죠. 네.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잠적해서 나오지 않을 행방이 것이다. 불명하다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지금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미 고소 고발에 따라서 네.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신병의 처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도주 중이지 않고 일정한 주거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2번째는 방역에 대해서 뭐 사실 총회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교주 아닙니까? 네. 그 방역에 대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교주로서 이제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예. 지금 이 비난과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2가지 목적과 2가지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재 일부 지자체와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 신천지를 좀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이 신천지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본부의 네. 이제 총괄조정관인 김감립 조정관의 입장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방역이고 방역에 협조적인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협조를 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뭐 검찰이나 지자체나 법무부도 다 각자 별개의 기관들이 아니라 결국 정부라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뭐 저희들의 마음으로서야 뭐 당장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제대로 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지도부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 이 신천지 예수교라는 종교 특성상 지도부와의 어떤 의견 교류가 중요하고 지도부가 어떠한 지시를 하다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방역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저희가 법률상으로 좀 살펴보면 말이죠. 그동안
제출했던 어떤 신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네. 각 지자체마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상으로 만약에 이런 정부 방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혹은 뭐 자취를 감춘다든지 숨는다든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학조사 거부로 인해 가지고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만약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계획들을 수립했고 했다라고 예. 한다면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사망하고 예. 질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다. 예. 뭐 그 또한 뭐 종교적인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갔다면은 이런 미필적 범위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면은 예. 압수수색의 제일 중요한 건 밀행성입니다. 들이닥칠지 모를 때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거치지 예. 이제 네.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예. 할 거면은 바로 하고 예. 아니면은 저희들이 정정한 시점을 봐가지고 정확한 곳에 타겟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는가 예. 이런 것이 일단 법률가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상으로 강제 집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했던 것은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과천에 있는 본부를 그때 확보를 위해서 자료 네. 확보를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검찰이 하는 압수수색과 지금 행정기관이 하는 강제 집행은 정도도 다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점이 달리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보면? 저도 동일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했던 거는 감염병 예방법상 지자체가 하는 강제 역학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네. 역학조사. 법적 근거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 목적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방역적인 차원에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예.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은 아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건이나 내용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은 일단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 다만 이제 왜 검찰의 강제 수사까지 압수수색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예. 명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의 차이가 그럼 원본이 있는가 그렇죠. 제대로 된 명단이 있는가 예, 이걸 예. 좀 빨리 확보해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만 입장을 밝힌다면은 단순하게 부인 차원이 아니라 예.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행할 것인지를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의 이제 검찰 수사 사각을 좀 살펴보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제출한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고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만희 총회장의 살인 혐의, 그러니까 이걸 고발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그 진행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수사 담당관이 이 코로나 관련된 대응 팀장이 또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로서는 일단은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대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요청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신천지의 여러 가지 폐악으로 인한 피해와는 별개로 지금 이 방역 조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자료 제공이 이제 과실에 의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단지 통계 방식의 일부적인 차이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면 누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했는지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중대본 입장에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중대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취합해가지고 결국 결정을 할 것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 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것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돼가지고 공개가 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의 절반 정도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볼까요?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요.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특히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나온 곳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무려 95.8%로 확인이 돼서 물론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짚어봤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시간이 흘러서 좀 실기한 거 아니라는 의견을 앞서 주셨는데 현재 분위기는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압수수색도 그렇다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전망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강제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뭐 무조건 이제 이 건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총 확진자 중에 오늘 기준으로 한 57% 정도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네. 예.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폭발적인 확진에 신천지에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예. 이것에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작업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다만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 방역을 총괄하는 입장과 계속 보조를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더 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당초 3시에 기자회견이 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다른 사건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며 허위 신고를 했던 50대가 지금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횡령 사실로 피의 사실로 이제 조사를 받던 사람인데 자신이 이제 우한에 방문했고 발열이 있고 폐렴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결국 출동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해봤지만은 당시 말하는 시점에 우한에 방문하지도 않았었고 열도 없었고 예. 결국 자신이 재미삼아서 허위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다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형까지도 선고가 됐던 사안이고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당시에 이제 만약 그 사람이 확진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당시 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관련된 기관들이 상당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 에너지가 결국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라도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라도 이런 시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들을 유포를 하거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는 일들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결국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당시 국가적인 대혼란 상황에서 스스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그런 일탈 행위를 한 것이 국가 전체적인 법익 침해를 굉장히 크게 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는 것들은 다들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은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예수교, 공식적으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의 공식 입장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대구 경북 쪽 상황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 있는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이네요. 연수원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신천지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4일에도 사실은 처음에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 섭외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지금은 많은 취재진들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찰들의 모습도 보이고 취재진들의 모습도 보이는 기자회견장입니다. 물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질의응답이 오갈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때문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김성훈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잠적설이나 여러 이제 설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이 이 총회장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역시나 지금 검사를 받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서 이쪽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찍이 온라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 우려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 시설은요.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연수원 바깥에서 지금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실내 기자회견이 필요하면 경기도청 브리핑실을 언제든지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서울대우 약학대학 교수와 짚어본 내용인데 자체적으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만희 씨의 경우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측은 이만희 씨는 고위험군으로 검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체 채취를 결정하였으니 검체 채취에 협조하시길 바란다라는 두 가지의 입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당초에 밝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다, 뭐 마녀 사냥이다 이런 단순 부인과 부정이 이어질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신천지 인원 수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좀 더 있어야 되나요? 예. 아직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 신천지 법인 취소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일찍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었는데 신천지 교회 법인 허가를 취소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종교라고 하면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교회 형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죠? 해서요. 예, 꼭 그 법인 형태가 아니어도 예. 그 자체로 성립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단법인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천지에서 만든 여러 개의 사단법인이 있을 겁니다. 예. 보통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종교 집단은 뭐 무슨 사단법인, 뭐 세계평화, 하나가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관할 감독관청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할 주무관청으로서 예.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취소를 하겠다, 허가 예. 취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그 법인을 뭐 허가 취소를 해가지고 그 법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일종의 이것 또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간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 신종 코로나19 사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공식적인 공문들이 신천지 내부에 또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언급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 짧은 회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모순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예.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죄한다고 절을 했지만은 예. 마지막은 결국 호통으로 끝난 좀 웃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 강제 수사가 임박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단 그것을 좀 무마해보고자 회견을 준비하고 퍼포먼스도 한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회견은 사실 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만큼 제대로 된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예. 말 그대로 아니면 이것을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의 함의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협조를 안 하고 방해하고 숨어듣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 얼마나 강력한 처벌과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건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천지 쪽에 협조가 제대로 없는 이상은 최대한의 제재 수단을 강하게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또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뭐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좀 그런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이 장소와 시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 음성이라고 나왔다고 이미 뭐 일찍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자회견에 따르면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이었죠. 신천지 연수원에는 2월 17일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갔는지 동선도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2월 17일에 아무튼 뭐 가평의 연수원에 도착을 했었고 검사는 또 2월 29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일 전에 받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좀 모호한 네. 게요.
오라고 해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도 그럼 결국은 강제로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론이 당연히 일겠는데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예.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가 안 되고 늦어지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스스로 밝힌 내용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언제 검사를 받았던 것인지 예.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인은 지금 이렇게 받았다는 것인지를 예. 좀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사실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뭐 법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검사를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강제적인 검사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뭐 검사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검사가 지금 일반적인 민간 의원들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서 질본에서 다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질본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신천지에서는 29일 날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우리가 지금 이거에 관해서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심 증상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검사나 치료 과정에 있어서도 혹여나 이제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발생한다면 이건 또 다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전문가들의 해설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뒤떨어겠습니다만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에서 보여준 이만희 총회장의 공식 입장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에서 들려왔던 방송에 좀 부적합한 용어들, 신천지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저희가 현장 그대로 보여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간 측면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